안녕하세요, 테크크리에이터 꾸렌지 PD입니다. 출시 전부터 가격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출시 이후에도 가격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은 갤럭시 탭 S7 FE를 사전 예약 구매했습니다. 6GB 램에 128GB 저장 공간을 탑재한 77만원 출시가의 LTE 모델을 선택했는데 60만 8,800원에 구매하면서 삼성 트리오 500 키보드까지 사은품으로 받았습니다. 이 녀석을 받자마자 이것저것 써보고 테스트하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태블릿 사용 목적에 따른 디스플레이 크기 구분에 의미를 두지 않는 분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겠다는 것입니다. 펜 에디션이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S시리즈인데 성능이 너무 구립니다. 갤럭시 S20 FE가 갤럭시 S20과 비교해서 이것저것 빼서 욕을 많이 먹으면서도 생각보다 많이 팔렸던 것은 갤럭시 S20과 퍼포먼스는 동일하게 가져갔었기 때문이거든요. 삼성이 갤럭시 탭 S7 FE를 출시하면서 노렸던 위치는 태블릿에서 대화면으로 불리는 12인치대 시장입니다. 12인치대 시장에는 이 녀석이 나오기 전에 최신 모델 기준으로 12.9인치의 아이패드 프로 5세대나 12.4인치의 갤럭시 탭 S7 플러스 정도밖에 없거든요. 둘 다 가격이 꽤나 비싼 제품들이니까 성능을 조금 낮추더라도 대화면 S펜만 있으면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름에서 크기에 대한 강점을 전혀 어필하지 않았고 갤럭시 탭 S7의 펜 에디션이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비교를 갤럭시 탭 S7이나 크기 상관없이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제품들과 하게 되는 거죠. 제품명이 갤럭시 탭 S7 플러스 라이트나 갤럭시 탭 A 12.4 위드 S펜 정도였다면 여전히 욕을 먹긴 하겠지만 지금보다는 더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뀌었을 겁니다. 갤럭시 탭 S7 FE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미 널리 알려져서 여기서 더 이상 설명을 하진 않고 스펙표를 띄워둘 테니 필요하다면 잠시 정지해서 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갤럭시 탭 S7 FE의 핵심 가치라고 판단한 퍼포먼스, 디스플레이, 대화면 사용성과 S펜, 가격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로 갤럭시 탭 S7 FE는 스냅드래곤 750G AP를 탑재했습니다. 스냅드래곤 750G가 절대적으로 나쁜 AP는 아닌데 공식 출시 가격 기준으로 80만원대 태블릿을 감안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긱벤치5 점수를 보면 싱글코어 650점 내외, 멀티코어 1900점 내외가 나옵니다. 갤럭시 탭 S7, 아이패드 8세대, 아이패드 에어 4세대 점수와 함께 보면 왜 부족하다고 하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사양을 요구하는 원신을 최고 설정으로 끝없이 전투를 하는 던전에서 플레이를 해보면 30fps 내외를 유지하는데 실제 프레임 변화가 설정값의 반토막이긴 한데 끊김이나 버퍼링은 없습니다. 이번에도 다른 태블릿 테스트 결과를 함께 보면 갤럭시 탭 S7은 평균 54.8fps, 아이패드 8세대는 평균 39.1fps, 아이패드 에어 4세대는 평균 59.7fps를 기록합니다. 원신 테스트 결과를 통해서 갤럭시 탭 S7 FE의 성능이 썩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높은 사양을 요구하는 게임이 아니라면 다른 태블릿과의 성능 차이를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원신을 하면서 갤럭시 탭 S7 FE의 발열을 체크해보니까 후면은 최고 41도 정도, 전면 디스플레이는 일부가 최고 48도까지 나와서 높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뜨겁다고 느껴지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발열이 주는 불편함은 없습니다. 제가 갤럭시 탭 S7 FE 3가지 모델 중 중간 모델을 선택한 것은 4GB 램은 피하고 5G는 필요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태블릿은 2가지 이상의 앱을 동시에 실행시켜두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램 용량이 아쉽지만 6GB는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거죠. 이 녀석을 가지고 15개 이상의 앱을 마구 실행시켜 보니까 메모리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남아있는 사용 가능한 메모리가 줄어들더니 1.5GB 수준을 유지합니다. 이 상태에서 메모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백그라운드에 있는 앱을 다시 켜보면 리프레시 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램이 4GB인 모델과 6GB인 모델 모두 최적화를 한 상태에서 OS의 램 점유량을 보면 2.4GB로 동일합니다. 6GB 램은 그래도 여유가 조금 있는데 4GB 램은 메모리가 부족해서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평가가 많더라도 구매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4GB 램은 반드시 피하시기 바랍니다. AP와 램에 이어서 디스플레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갤럭시 탭 S7 FE는 2560x1600 해상도 16:10 화면비의 12.4인치 LC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고 120Hz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녀석으로 영상을 보면서 LCD 디스플레이인데 색감 표현이 꽤나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색 재현력을 직접 측정해 봤습니다. sRGB 99%, 어도비 RGB 87%, P3 94%로 색 영역이 상당히 넓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LCD를 사용하는 갤럭시 탭 S7도 체크를 해봤는데 sRGB 95%, 어도비 RGB 73%, P3 73%의 색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갤럭시 탭 S7 FE가 갤럭시 탭 S7보다 좋아진 스펙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안 했었는데 색 저연력은 분명히 좋아졌어요.
혹시나 화면 밝기도 측정을 해보니 갤럭시 탭 S7 FE가 443니트까지 나오고 갤럭시 탭 S7이 470니트까지 나와서 밝기는 낮아졌네요. 태블릿으로 영상을 많이 보는 일반적인 사용 패턴을 생각해보면 색 전력이 좋아져서 굉장히 놀랐는데, 문제는 HDR 영상 재생 시에 QHD 이상의 해상도에서 끊김 현상이 발생합니다. 스냅드래곤 750G의 디스플레이 지원 스펙을 보면 FHD에서 120프레임까지, QHD에서 60프레임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HDR 영상이 아니라면 4K 60프레임까지도 영상을 시청하는데 문제가 없고 HDR 영상도 30프레임은 4K 해상도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왼쪽에 갤럭시 탭 S7 FE, 오른쪽에 갤럭시 탭 S7을 함께 놓고 4K HDR 60프레임 영상을 재생하고 있는데 갤럭시 탭 S7 FE에서 화면이 끊긴다는 것을 뚫어져라 보지 않아도 바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4K보다 낮은 해상도인 1440p QHD로 HDR 60프레임 영상을 보면 4K를 보는 것보다는 끊김이 덜하긴 한데, 왼쪽에 있는 갤럭시 탭 S7 FE의 화면이 중간중간 끊기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유튜브나 넷플릭스, 왓챠 등을 이용해서 영상을 볼 때 HDR 60프레임 영상이 흔한 것은 아니니까 다수 사용자들은 이 문제로 불편함을 겪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동영상 머신인 태블릿의 특성 12.4인치라는 대화면까지 생각을 해보면 분명한 단점입니다. 다음은 12.4인치의 사용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태블릿을 선택할 때 디스플레이 크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12인치대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그나마 가격을 최대한으로 낮출 수 있는 사전 예약 기간을 이용해서 갤럭시 탭 S7 FE를 구매했을 겁니다. 저도 그동안은 주로 10에서 11인치 정도의 태블릿을 사용하다가 이번에 12.4인치를 마주했는데 휴대해서 가방에 넣거나 들고 다닐 때 작은 노트북을 가져다닌다는 느낌이 날 만큼 휴대성이 상대적으로 좋지는 않은데 화면이 조금 더 큰 것은 좋더라고요. 지극히 개인적인 꿀단지 PD의 사용 형태를 보면 가로로 놓고 사용할 때는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풀로 보는 경우가 아니라면 2분할을 해서 주로 사용합니다. 갤럭시 Z 폴드2를 메인폰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2분할 했을 때 한쪽 화면의 크기가 거의 딱 갤럭시 Z 폴드2 화면 크기라서 조금 더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요즘은 올림픽 시즌이다 보니 올림픽 영상 보면서 올림픽 기사 찾아보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갤럭시 탭 S7 FE를 세로 놓고 사용하는 일은 많지는 않은데 두 개의 영상을 동시에 볼 때 종종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로 모드로 사용할 때는 영상 두 개를 동시에 틀면 아래 위 레터박스가 많이 생기지만 세로 모드로 사용하면서 아래 위로 영상을 두 개 틀어놓으면 무난하게 시청이 가능하거든요. 요즘은 왓챠나 넷플릭스 영상 보면서 올림픽 영상 찾아보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탭 S7 FE는 3분할 사용도 가능한데 화면 크기가 크면 클수록 2분할이나 3분할에서 더 매력적인 것은 당연해요. 그만큼 무거워지니까 휴대성에서 조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한 장소에서만 많이 사용한다면 휴대성을 조금 포기하고 대화면으로 가면 느낄 수 있는 매력이 많이 있을 겁니다. 태블릿에 펜이 필요한 분들은 갤탭이나 아이패드를 많이 선택하곤 하는데 갤럭시 탭 S7 FE에도 블루투스 연동 제스처가 빠지긴 했지만 S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디스플레이가 60Hz만 지원하니까 S펜 사용성이 120Hz를 지원하는 태블릿들에 비해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120Hz 디스플레이에서 S펜이나 애플 펜슬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민감하지 않아도 역체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60Hz에서 S펜을 사용하는 게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메모를 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사용해보면 이 정도면 그럭저럭 사용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 밖에 옷으로 태블릿으로 영상을 많이 보니까 스피커도 체크를 해보면 왼쪽과 오른쪽에 두 개의 스피커 1.6W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스피커가 두 개니까 스테레오를 지원하는데 영화를 보거나 올림픽 중계를 보면서 소리를 계속 들어보면 그냥 저냥 쓸만한 수준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배터리는 1090mAh를 탑재하고 있고 45W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아쉽게도 기본 포함된 충전기는 15W짜리인데 빨리빨리 충전하고 싶다면 45W 충전기 별매가 거의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가격입니다. 갤럭시 탭 S7 FE가 쓸만한지 아닌지 이전에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삼성이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을 통해서는 이것저것 할인도 해주고 사은품도 챙겨주면서 그래도 가격을 좀 낮추기는 했는데 사전 예약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최대 10% 정도 할인을 해주긴 해도 비싸요. 할인 받아도 4GB 램 모델이 621,540원, 6GB 램 LTE가 684,000원, 5G가 747,360원입니다. 이 가격을 두고 크기와 LTE 또는 5G가 들어간 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디스플레이 크기는 노리는 시장 자체가 다르니까 그냥 넘어간다고 쳐도 그동안 항상 나왔던 와이파이 모델이 없는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않는 옵션을 무조건 넣어두고 가격을 올린 것은 갤럭시 탭 S7 FE를 팔 생각이 없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해요. 그리고 가격을 최초에 높게 책정하고 할인을 해주고 사은품을 주면서 가격을 낮게 보이게 하는 것이 할인 없고 챙겨주는 게 전혀 없더라도 기본 가격
가격이 낮기를 원하는 시대의 소비 트렌드와 동떨어져 있습니다. 제품을 최대한 싸게 사고 기존의 사은품으로 주던 것들은 필요한 것만 내가 구매하는 게 더 좋거든요. 가격 이야기를 끝내기 전에 디스플레이 크기를 떠나서 갤럭시 탭 S7 FE를 구매할 수 있는 돈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다른 태블릿을 정리해 봤습니다. 아이패드 8세대는 128GB LTE가 약 69만 3천원, 와이파이 32GB가 약 44만원이고 여기에 애플 펜슬 1세대 10만원을 더하면 비슷한 조건에서는 약간 더 비싸고 LTE 필요 없고 작은 용량 상관없으면 더 저렴합니다. 갤럭시 탭 S7 128GB LTE는 약 78만 9천원에 살 수 있으니까 12.4인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 돈을 약간 더 주고 갤럭시 탭 S7으로 가는 게 좋겠죠. 아이패드 에어 4세대는 64기가가 약 70만 7천원까지 가능하고 애플 펜슬 정품을 포기하고 짜 펜슬로 가면 용량이 작고 LTE가 없긴 하지만 갤럭시 탭 S7 FE 5G 모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내기 전에 구매 혜택으로 5천원에 구매할 수 있는 정품 북커버와 투가노 맨디니 파우치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배송을 받았거든요. 저는 정품 북커버도 겔텍과 동일하게 근일을 샀는데 접히는 부분 안쪽에 S펜이 보관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 태블릿을 사용할 때 S펜을 부착해두는 위치는 뚫려 있습니다. 특별한 포인트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쭉 보여드릴게요. 이어서 투가노 맨디니 파우치는 시장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노트북이나 태블릿 파우치와 비슷한 재질이고 북커버를 씌운 상태에서 쑥 들어가는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우치의 포인트는 디자인이니까 그냥 돌려가면서 쭉 보여드립니다. 갤럭시 탭 S7 FE는 12인치대 태블릿으로 한정하면 대안이 프리미엄 제품밖에 없으니까 목적성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품 이름부터 목적성을 전혀 담지 못했고 API 선택이나 와이파이 옵션 제외 가격 책정이 잘못된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에 욕을 정말 많이 먹고 있으니까 갤럭시 탭은 오래오래 살아남을 것 같아요. 갤럭시 탭 S7 FE를 사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다른 태블릿과 비교해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갤럭시 탭 S7, 아이패드 8세대, 아이패드 에어 4세대 등 그 대상도 굉장히 다양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못난이긴 하지만 갤럭시 탭 S7 FE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었고 꿀청자들이 요청한 비교 대상 태블릿들을 함께 놓고 보니까 갤럭시 탭 S7 FE가 계속 얻어맞기만 하더라고요. 살짝 비교한 벤치마크 점수나 원심 프레임 변화만 봐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갤럭시 탭 S7 FE에 대한 영상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태블릿과의 비교,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엉뚱한 테스트 등을 담아서 계속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시만요. 여기 있는 꿀단지 누르고 꿀단지 PD를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롭고 정보가 가득한 영상을 계속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영상 정말 정보가 가득한 영상이고요. 여기 있는 이 영상 책임 영상인데 정말 재밌어요. 당연히 정보도 가득가득 담았죠. 3번 보세요.